자, 2021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12월 30일자 추동훈 특파원의 월스트리트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IPO 이야기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IPO 뉴스를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려 하고요. 관련 뉴스가 나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21년은 IPO의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IPO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적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이제 1년 동안 미국 시장에 상장했던 기업들의 수익 관련 그래프입니다. 상장가보다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평가한 것인데 처음에는 계속 50%가 기준입니다. 50%보다 높으면 상장한 기업이 더 수익을 거둔 기업이 더 많다는 거고요. 밑으로 가면 덜 많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굵직굵직한 상장 기업들도 나와 있는데 여기 쿠팡이 있죠. 한국 기업 쿠팡이 이때 3월쯤에 했고요. 오클리 그리고 오틀리라는 이제 식품회사 그리고 디디그룹 그리고 로빈후드 토스트 리비안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2월 28일 현지 날짜 기준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상승을 했는 기업은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가 대비 주가가 마지막 12월 28일 기준으로 상승한 기업은 3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66%의 이제 상장 기업의 주가는 상장가보다 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려 하고요. 총 상장 기업이 미국 기준으로 384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29곳만 12월 28일 기준으로 상장가 대비 주가가 상승했고요. 나머지 255개 기업은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역사를 쓴 그만큼 상장 기업이 많았던 IPO의 해가 조금 아쉬운 성적표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IPO 주식에 대한 지금 매도세는 최근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상장 기업에 대한 주가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내년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이제 상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IPO 기업들이 어떻게 성적표를 거뒀는지 한번 원 바이 원 이제 주식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3월 10일 기준으로 상장가 대비 주가가 오른 이제 대비한 기업이 46곳, 상장가 대비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22곳이었습니다. 뭐 더블 스코어가 더 벌어졌죠. 요때 상장한 기업이 역시 쿠팡입니다. 쿠팡도 당시에 상장 직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성공적인 뉴욕 데뷔전을 치렀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을 보시면 이 그래프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S&P 500이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23%를 성장했는데 자, IPO를 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최근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많이 빠지면서 상장가 대비 공모가 대비 16% 정도 주식이 빠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모가가 35달러였고요. 시가가 49달러에 시작을 했죠. 상장하고 장을 열자마자 바로 높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글에서 나온 자료는 시가 대비 40% 빠진 거고요. 공모가 대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정도 빠졌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쿠팡의 얼굴이 굳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다 따져보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간단히 쿠팡은 이제 주요 투자자들께서 이제 주식에 대한 손익과 실적을 이제 수량해 갔죠.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어 갔고요. 그다음에 쿠팡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적자, 지금 5조 가량이 넘는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고 최근 며칠 전이죠. 하루 전인가요? 그때는 이제 쿠팡 가격 월간 비용을 이제 2,900원에서 4,900원으로 올린다라는 뉴스가 또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죠. 이러나 저러나 이제 수익을 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는 쿠팡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상장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2분기로 슬슬 넘어갑니다. 매이 5월로 넘어왔는데 5월에는 상장해서 주가가 더 오른 기업은 68개, 떨어진 데는 79개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좋지 않았죠. 이제 오른 기업보다 내려간 기업이 더 많았었고요. 오틀리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유 대체 음료로 생산 기업인
귀리로 음식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5월에 상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다가 29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무려 7.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주가가 60% 이상 빠졌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주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건너가는데 여름부터 IPO 기업들이 다시 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이 기대되는데 7월 2일 기준으로 이제 상장가보다 더 높았던 기업은 136곳으로 이제 80곳에 불과한 이제 상장 후 가격이 내린 기업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요때까지는 또 다시 좋았던 시점이었죠. 요때 이제 상장한 기업이 디디그룹입니다. 디디글로벌이라는 중국 기업인데 이제 중국판 우버라고 불렸던 기업이 상장을 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부 이슈보다도 중국 본국의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철수를 했고요. 사실상 주식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상장가 대비도 무려 61% 빠졌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죠. 자,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사이에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많이 유지되고 있죠. 상장가보다 높았던 기업이 147개로 더 많았고요. 이때 이제 데뷔한 기업이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열렬한 응원을 받아서 로빈후드가 데뷔를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여기 역시 상장 직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었는데 거의 2배까지 올랐다가 여기 역시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S&P 500이 9% 오를 때 로빈후드는 무려 54%나 빠지는 침체를 경험합니다. 굉장히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11월까지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역대급 이제 IPO 기업이라고 불리는 리비안이 데뷔를 합니다. 자, 11월 기준으로는 상장가보다 높았던 게 190개고 이제 낮았던 게 185로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때 리비안은 데뷔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리비안은 종목가 대비 무려 32%나 올라 있어서 S&P 500이 이 기간 동안 2%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무패론이 나왔었고 리비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월 28일 기준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참 충격적이게도 상장가보다 올랐던 기업이 129곳으로 확 줄었죠. 그리고 상장가보다 주가가 떨어진 데가 255곳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페드가 매파로 방향을 틀면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규제, 테이퍼링 조기 종료 등의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IPO 이제 주식 시장에서 먹을 것이 더 없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PO 한 기업들이 초반에 너무 주가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떨어지는 주가를 잡을 수가 없어서 12월에 상장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돋보인 시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숫자들을 한 번에 모아봤는데요. 3월에부터 시작해서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가 조금씩 나빠졌다가 다시 좋았다가 계속 좋은 것 같더니 그 격차가 좁혀져서 결국에는 지금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은 상장가보다 더 떨어진 기업이 많습니다. 자, 지금 IPO 시장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직접 상장 방식으로 한 기업은 한 금액이 결국에는 10억, 100억, 1,53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간접 상장을 한 기업 같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1,620억 달러 규모가 형성됐습니다. 전해 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장 규모가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규모고요. 10억, 100억, 1000억 맞죠? 3천억 달러 규모가 넘었는데 직전 해에 대비해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IPO에 몰려서 IPO의 해가 2021년이다라는 것이죠. 자, 막판에 부진한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고요. 금리 인상 신호로 인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저해된다라는 우려가 된 거죠. 그리고 IPO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당장 성과가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미래가치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미래가치를 투자하는 좋은 지표들인 이제 경제 지표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같은 기업이어도 막 상장한 기업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로 이유로 뽑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너무 많은 관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상장에 대한 이제 기업 투자는 상장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관 투자의 영역이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이제 상장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로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투자할 쉐어 부분이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장 기업을 사실 전통적으로는 차근차근 주가가 상승해주면서 차근차근 실적과 같이 가야 되는데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처음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도 너무 비싸진 몸값에 투자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런 기업들의 이제 최근 트렌드 때문에 IPO와 시장이 지금 약간 망가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2021년의 IPO 시장 좋게도 갔다가 결국에는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22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질 텐데 내년에도 IPO의 인기는 계속 갈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선별력을 더 길러서 투자를 잘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걸로는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이 900개 가량이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상장할 기업들은 여전히 줄이 서 있는데 이 기업들도 투자를 위한 펜을 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상장은 자기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장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천천히 올라가야 투자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부진했던 통신주 내년엔 빛이 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년간 주가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요번에 볼 섹터는 통신 서비스 영역입니다. 다 좋았는데 안 좋은 몇 개가 있어요. 안 좋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게 딱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바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영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값에 비해 아쉬움이 너무 큰 기업입니다. 성적표가 좋지 않았죠. 버라이즌 대표적인 버라이즌은 10.26% 빠졌고요. 올해 1년 동안. 이제 그다음에 AT&T가 13.7%, T-모바일이 12.38% 정도 빠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버라이즌은 올해 연초 대비 10.92% 빠졌습니다. 그리고 AT&T죠. AT&T와 버라이즌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두 통신사인데 AT&T는 더 빠졌네요. 16%가량 빠졌습니다. T-모바일 한번 3위 업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11% 정도 빠졌는데 왜 통신주가 많이 빠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설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특히 5G라든지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설비들을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설비 사업인데 설비를 많이 설치를 못했다? 당연히 통신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많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항상 실적이 증가는 했지만 그 실적들이 시장 기대보다는 좀 낮았다. 이런 것들 이유로 꼽히고요. 그리고 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경기 이제 연동주 요즘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의 성장세가 대세였던 올해에는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격인 통신주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이 저점이지 않나 투자할 시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버라이즌과 AT&T 같은 경우에도 뭐 10몇 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이야말로 투자할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루멘 테크놀로지라는 센츄리 링크라는 저기 통신사로 유명한 루멘 테크놀로지스는 주식이 좀 올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0개국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여기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자, 루멘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설비 비용들을 많이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보시면 아시면 꾸준히 감소하면서 매력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통신주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배당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힘이 강한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럴 때 주식들을 사놓으면은 높은 배당률을 기록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장점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자, 배당주 매력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더 커진 거죠. 주가가 떨어졌지만 배당하는 금액이 좋기 때문에 그 배당 비율은 액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10% 안팎의
이제 매우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정리해드릴 뉴스는 이제 공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전문가 분들의 분석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스파우처 PNC 금융서비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내용이 기사화됐는데요. 자, 2022년도 인플레이션 어떻게 둔화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을 상승을 기준으로 계속 좀 올라가다가 이 에너지 가격이 잡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내년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측을 했고요. 항공료나 호텔, 그다음에 자동차 등 지금 굉장히 가격 압력 압박이 큰 산업의 금액들이 많이 작아질 것이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에 보십시오.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저기 안팎에서 앓는 소리들, 걱정할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문가가 분석한 걸로는 2022년 말까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3% 정도 상승하는 대로 수렴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페드의 목표는 2%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임금 상승이 현재 이루어지면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을 나중에 다시 되돌리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주거비 상승이 아마 22년도에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페드가 원하는 2%대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전문가의 예측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런 시장이 이 정도로만 가져도 시장의 예상과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1번 변수는 지금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수입니다. 팬데믹의 변이 등 이러한 팬데믹 영향이 어떻게 갈 거냐가 결국엔 또 내년 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이거와 이제 대응해서 결국엔 소비자 지출 효과, 소비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페드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이미 많은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페드의 대응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바뀔 경우, 이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정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마 2에서 3%대로 정리가 될 것이고 연초에 내년 초에 증가를 했다가 떨어질 텐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결정할 것이고 그것이 또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조금 더 기대된 모습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